언론에 노출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염려하는 이유로는 공사 중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공사 차량으로 인한 통학로 위험, 건물의 해체, 건설 공사 과정의 위험, 외부인의 빈번한 출입 등입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대상교와 교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교 시설이 안전에 취약한 이유로는 건물의 노후화를 가장 높게 들었고 학교 공사장의 위험 요소는 학습권 침해, 공사 차량, 외부인 출입 등을 취약 요소로 들었습니다. 학부모, 학교는 학교 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민간 전문가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미래형 교수 학습 구현이 가능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진 과정에서 학교 공사장의 안전관리와 학습권 보호를 통해 학생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안전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지원센터 이병호 센터장입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 시설을 개정 교육 과정과 미래형 교수 학습 구현이 가능하도록 교육 체제를 전환하고 공간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단편적, 분절적으로 추진했던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교육 과정과 하나가 되는 개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학교의 비전과 목표, 교육 운영 방안 등을 사용자 참여 방식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 시설의 해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권 침해, 학생 안전 위험 요소, 지역사회 불편 사항을 감소시켜 학교 사용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 위험 요인이 있는데 사업 대상교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공사 중 안전, 학습권 보호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사회의 우려와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학교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대상 건물은 준공 후 40년을 초과했고 50년이나 60년이 넘는 건물도 상당합니다. 대상교 건물 대부분이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고 성면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사업 대상교 대부분이 총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으로서 발주자인 교육청이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반면 사업 대상 건물의 대부분이 5층 이하, 굴착 깊이가 10m를 초과하지 않고 건물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학교가 안전규제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학습권 보호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학생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대상교의 주변은 주거지역이 많아 소음 분진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높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상교가 위치한 지역의 도로의 폭과 주변 시설의 상태는 건설 기계, 공사 차량 등이 진출입 및 이동, 정차가 어려운 것이 현장의 실정입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 및 사례는 주로 학교 공사장으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학습권 침해, 통학로 사고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노출된
각종 학교 공사장 사고 현황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론에 노출된 학교 공사장 사고의 대부분은 화재, 풍수해, 건설 기계, 가시설물 붕괴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가장 높은 빈도와 심도를 보여주고 있는 화재 사고는 주로 용접 등 화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 시설의 해체 공사로 인한 공간의 부족, 공사 관계자 등 외부인의 빈번한 출입, 소음 분진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주요 우려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각하는 공사장 안전 대책으로는 학습 공간과 공사장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통학로 안전을 위한 안전 요원을 두어 통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사장의 사고 피해는 인적 물적 피해, 교육활동 중단 피해, 공사 지연 피해, 부정적 여론으로 인한 사업 추진 위축 등이 있습니다. 사고 책임으로는 재산 피해의 경우 민법의 여러 조항에 따라 과실 책임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해져 있고 재산 이외의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자, 학교의 관심이 높은 법령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 법은 경영 책임자 등이 도급, 용역, 위탁을 행한 경우 그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 발주자인 교육청이나 학교는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추진 단계는 계획 수립 단계, 발주 및 설계 단계, 해체 및 시공 단계, 준공 단계가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은 사업 주체별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업 추진 단계별로 사업 주체의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 책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린 스마트 스쿨 계획 단계에서의 발주자의 책무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발주자가 되며 사립학교의 경우 통상 학교가 발주자가 됩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사전조사기간, 발주준비기간, 설계기간, 공사기간, 시운전기간 등으로 구분해 선정하는데 사전조사기간은 기존 건축물 현황조사, 구조안전 검토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공사의 발주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 확보해야 법령에서 정한 각종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설계기간 산정 시에는 관계자 협의, 학교 사용자 참여 설계에 대한 설명회, 의견 수렴, 인허가 업무의 소요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사기간은 기존 시설물의 해체에 소요되는 기간을 비롯해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에 따라 기간을 확보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줄이지 않아야 합니다.
적정 공사기간 상전 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유해 위험 요인과 이익 감소 방안을 포함한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그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본 안전보건대장에는 공사 규모, 예산, 기간, 현장의 재반 정보, 공사 시 유해 위험 요인과 감소 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사장의 소음 분진, 건설 기계로 인한 학습권 침해 요소와 학교 시설과 주변 대지 및 시설물에 대한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 안전 계획과 관련해 통학로 안전과 외부인의 무단 출입이나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감염 예방 및 공사 중 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과 기존 학교 시설의 해체 및 임시교사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계획 단계에서 학교장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안전법에 따른 기본 계획과 교육청 지역 계획을 바탕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부인 출입 통제, 공사장 접근 금지, 출입 통로 분리, 공사 차량 통제 및 통학로 안전 대책, 소음 차단 시설의 설치 상태 확인, 공사장 안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공사장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해 굴착 공사, 여름철 풍수의 위험 요소, 화재 위험 요소, 통학로의 안전 확보 여부 등과 건물의 이상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발주자인 교육청, 사립학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주자는 설계,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설계 및 공사 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위험 요인의 감소 방안을 포함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 공사는 설계를 할 때는 시공 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학교시설의 설계자는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시설 용도 및 특성, 재난 대피, 지역과의 교류, 이용자의 동선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 사용자의 교류, 휴게, 체험활동을 위한 공간은 접근과 이용자의 안전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설계자는 다음 행위를 할 때는 구조 안전을 확인하고 이를 학교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정보 처리기기,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학교 및 건물의 출입구는 접근 통제 시설을 설치해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고려하고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등을 설치합니다. 학교 시설 내 교육 활동을 위한 공간과 외부인이 이용하는 공간은 구분하며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을 두거나 바닥의 재로나 색채를 달리해 영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목은 시각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하되 건물과 일정 거리를 두고 식재해 창문을 가리거나 외부인이 나무를 타고 건물 내부로 침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장 건설 계획 시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고 주차장 내부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 기기 및 조명, 비상벨을 설치해야 합니다. 감염 전파 경로를 최대한 차단하고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 위생 설비를 계획하되 자연 환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도 등의 이동 동선의 중첩을 최소화하고 외부 공간 활용을 높이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항바이러스 자재의 사용을 고려하고 장비 및 기구 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염 예방을 고려합니다. 또한 주 출입구에 의심 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 설비 등을 설치해 별도 격리 공간으로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동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